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하나 먼저 소개하겠는데요. 지난 2월 25일부터 어제,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3월 26일까지 연속 무려 21일 동안 외국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수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똑같은 날인 지난 2월 25일부터 외국인이 연속 매수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개인은 연속 매도를 하여 그 반대로 연속 21일 동안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정반대의 매매 거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뷰웍스입니다. 지난 3월 26일 안양 본사에서 정기주주 총회가 열려서 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속으로 주총을 다녀와 주총 후기와 함께 기업의 현재 상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총에 앞서 2020년 결산 사업 보고서가 3월 18일 공시가 되었고요. 이에 앞서서 잠정 실적 보고서가 2월 18일 공시가 되었습니다. 매출은 1,600억으로 전년 대비 약 18%가 증가가 되었고 영업이익은 290억으로 전년 대비 약 10% 정도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매출 1,600억은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실적을 2020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 또한 단연간의 이제 추이를 살펴보면 점진적인 우상향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최고 실적은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굉장히 놀랍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점 하나가 이제 표 하단에 배당 성향을 잠깐 살펴보시면 인지하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배당 성향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배당 성향이 약 19%로 꾸준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배당 정책은 회사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또 하나의 긍정적인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대 최고의 실적을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거기에 상응한 결과로 보답을 할까요? 네, 지금 과거 5년간의 주가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큰 폭의 실적세에 바로 뒤이어서 2017년 1월 주가가 74,000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움과 동시에 그 이후로 줄곧 곤두박질 치다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 16,000원까지 바닥을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회복은 하지만 최근 3, 4년 동안의 주가는 대략 한 33,000원 정도에서 크게 3만원에서 33,000원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힌 채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뷰웍스에 이미 투자한 투자자들 벌써부터 한숨소리가 제가 들린 만큼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영상에 그 답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보고 또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분야가 그림에서와 같이 세 가지로 나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엑스레이 영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머신 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이오 영상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미징 엑스퍼트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 드렸지만 이 회사는 이미지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글로벌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굉장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신 김우식 대표이사 사장은 과거 이제 삼성 테크윈 시절에 카메라 렌즈를 포함한 이제 광학 분야를 연구하던 중 동료들과 함께 뜻을 모아 뷰웍스의 전신인 레이시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게 이제 뷰웍스라는 회사는 처음부터 엑스레이 쪽에 관련된 의료 기기 회사가 아니라 광학 분야의 이미지 쪽, 이미지 솔루션을 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적용 분야가 굉장히 큰 확장성이 있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큰 차별적 요인이 되는 점이 이
뷰역스와 이제 경쟁 업체라고 저희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레이언스나 바텍, 그 혹은 DR잼 같은 의료기기에서 출발한 회사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 그 이 사업의 확장 범위가 이 적용 범위가 무한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하나의 큰 투자 포인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뷰역스는 의료기기 업체가 아니라 이미징 솔루션 업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고, 이러한 근본적인 이미징 기술은 확장성에 있어서 의료기기 업체를 굉장히 능가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왜 주가는 이토록 제자리 걸음일까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기업의 주요 산업 분야를 그 엑스레이 영상, 머신 비전, 그리고 바이오 영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지만, 실제 매출은 엑스레이 디텍터, 이제 그 중에서도 정지 영상 디텍터 부분의 매출이 너무 크다는 것에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회사는 정지 영상 디텍터의 실적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텍터의 판매와 향후 전망에 있어서 성장성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단은 아주 냉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7년을 기점으로 정지 영상 디텍터의 폭발적인 성장은 이 기업의 전망을 무척 밝게 해 주었지만, 그 이후 이제 최근 들어 과거 3, 4년이겠죠. 그 중국의 이제 저가 정책과 같은 대내외적인 어떤 시장 변화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에 큰 기여를 하는 이 정지 영상 디텍터의 실적이 좋지 못했고, 이런 실정은 상황은 여지없이 주가에 직접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정지 영상 디텍터 시장의 이제 성장이 정체되기도 하는 와중에 2020년 코로나는 그 뷰역스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의 특수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웬일인지 시장의 기대만큼은 이 매출 성장이 크게 실적이 하회하여 현재 이제 주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정지영상 디텍터가 대부분의 이제 의료용 이미지 분야, 이 정지영상 디텍터가 있는 의료용 이미지 분야는 최근 3개년 동안 그나마 이제 꾸준히 매출과 이익을 이 성장 증가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2020년 안정적인 이제 매출 증가를 가져왔지만, 그 향후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앞서 말했지만 매우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왼쪽 의료용 대비 산업용 이미징 분야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산업용 검사 장비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뷰역스는 이미지 솔루션 업체이기 때문에 그 메디컬 의료 분야를 뛰어넘어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이제 광학기기를 이용한 검사 장비 분야를 의료용 사업 부분과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년 이 영업 부분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 그림에서 보이죠?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장비가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쪽 검사 장비인데, 이 디스플레이의 전방 산업이 지금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 이제 뷰역스의 산업용 이미지 사업 부분의 매출 또한 이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죠. 최근 LG 작년 재작년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등 그 국내 굴지의 이 업체들이 그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이제 중국에 많이 밀려가지고, 특히 이제 LCD 같은 거는 거의 다 밀려가지고 거의 이제 초토화되었는데, 이런 네거티브한 임팩이 뷰역스 산업용 이미지 산업 부분에 큰 타격을 주어서 그 가뜩이나 이제 의료용 이미지 매출 의존도를 더욱더 크게 만들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뭔가 온전한 회사라면 그 이제 방향에서 정책적 변화 내지는 이제 전략이 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를 회사에서 많이 그 언론을 통해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해 이 회사 이제 수석 연구원이죠. 이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 뷰역스는 앞으로 바이오 연구 분야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라는 그 미디어의 기사가 언론에 이제 그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뷰역스는 세계 최초로 이제 양성자 디텍터를 이제 개발해서 이제 화제가 되었는데, 이 양성자 검출기를 통해서 이 양성자 빔을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 환자 치료 시간이 이제 기존 기기죠.
40분에서 단 10분만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정확도, 이 치료 효율은 10배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양성자 치료, 이 검출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시제품이 완성이 돼가지고 그 양성자 치료기를 그 만드는 회사들과 지금 현재 이 협의 내지 협상을 하고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 양성자 치료기는 한 대 설치 비용이 뭐 약 600억 원 정도 이상 드는 고부가가치 이제 산업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뷰역스의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저는 좀 예측을 좀 해보고요. 이 뷰역스의 이제 김우식 대표는 과거 삼성 테크윈 그 시절 그 카메라 렌즈와 같은 이제 광학 분야의 이제 연구원이었는데 이런 이미징 솔루션의 강력한 기술력을 무기로 의료용 디텍터와 산업용 검사 장비를 뛰어넘어서 바이오 이제 연구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회사의 중장기적인 비전 전략을 저는 이 기업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이어서 그냥 세 가지 정도로 좀 제가 정리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의료 기술이 원천이 아니라 이 이미징 기술을 이용하여 이제 다양한 영역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텍터 업체로서의 다른 경쟁, 의료기기 경쟁자와는 차원이 다른 잠재적 성장성이 있는 굉장히 큰 차별적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징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암 환자들의 검사에 들어가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 바이오 영상 부분의 실적은 그 의미 있는 매출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준비를 아주 조용히 그리고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총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그 형식적인 의결안을 다 마치고 폐회 직전에 이제 여러 질의 응답을 이제 김우식 대표께서 이제 직접 답을 해 주었는데요. 특히 바이오 영상 사업에 있어서는 아직 시장에서 표준이나 뭐 특허 등 그냥 시작하는 태동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과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섣불리 나설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용히 수면 아래에서 준비해야 될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뷰역스는 아주 완벽하게 이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수행해 나간다고 이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우식 대표는 그 현재인지 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벤처기업 연합회 뭐 회장이었던 것으로 제가 잠깐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주총 때 이제 알게 된 사실이 특허 심의를 하는 뭐 심의위원인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 워낙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크지만 특허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인지하는 분이라 그 현재 뷰역스에서 이 준비하는 바이오 영상에 대한 향후 사업에 대한 기대를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크게 느꼈던 주총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머신 비전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그 산업용 검사 기기의 또 다른 사업 부문입니다. 과거의 대부분 디스플레이 쪽 검사 장비였다는 그런 한계점을 넘어가지고 그 구조물, 장비 혹은 부품 등의 그 항공산업 및 석유화학 설비 등 대형 구조물이나 발전 설비의 그 내부 결함을 사전에 검출하는 비파괴 검사 시장이 2023년 약 13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장, 거대한 시장을 현재 산업용 검사 장비로 무기로 정조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굉장히 영업을 좀 활발하게 하는 것 같아요, 회사가. 뿐만 아니라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아시겠지만 전기차 배터리 분야인데 요즘 뭐 전기차 불나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안정성을 검증하는 비파괴 검사 역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을 우리는 쉽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회사 관계자 잠깐 이야기는 전기차 배터리 이제 분량을 가려내는 분야로의 사업 확대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보고 있다고 좀 하고요. 그 배터리 외에도 반도체, 전자부품 등의 전방위 산업용 그 인라인 실시간 검사 분야죠.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 주총 때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대표께서 직접 답을 했습니다. 먼저 그 최근 3년 동안 매출은 꾸준하지만 성장의 한계가 온 것 아닌가라고 이제 질의를 했더니 그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와 이 산업용 검사 장비의 매출 성장세를 기대하고 또 한편 바이오 영상 쪽에 많은 준비를
차근차근 조용히 하고 있다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증권사 리포트가 잘 나오질 않아서 그 좀 대외 IR 활동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없는가라고 물었더니 그 증권사에서는 그 숫자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이 오히려 시장의 신뢰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증권사 리포트 대신에 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주주 가치를 위해서 계속 언론 쪽에 기사는 내보낼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한 노력을 뭐 어떤 식으로 좀 할 건지를 뭐 간략히 좀 물어봤는데 그 기업은 이제 그 실적으로 주주 가치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 인위적인 방법은 뭐 본인은 잘 모르겠고 그저 실적으로 노력하고 보답하겠다라고 답을 해주었는데 저는 오히려 굉장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주총에서도 이제 몇 가지 질의응답 통해 진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정말이지 비어스란 기업도 훌륭하지만 그 이 기업을 이끄는 수장 김우식 대표의 경영 철학 또한 저절로 존경심이 나오는 그런 어떤 태도가 이제 제 눈에는 비춰졌습니다. 그럼 간략히 2020년 12월 결산 기준 기업의 재무 안전성 및 변동된 부분 몇 가지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역시 유동부채 250억인데 유동자산은 무려 1182억으로 거의 5배 정도 가까이가 됩니다. 정말 굉장한 재무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유동부채가 재고자산 한 495억을 제외하고도 당좌 비율이 4.5배가 넘는 아주 훌륭한 이 재정적인 견조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 주식수를 알아보겠는데 그 작년 취득한 자사주 포함해가지고 55만 주였죠. 이걸 제외한 940만 주가 현재 그 주식시장에서 이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김우식 대표 외 관계 지분이 약 28% 정도 되고요. 템플턴 자산운용사에서 약 5%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올해 21년 3월이죠. 정확히 3월 11일 그 피델티 자산운용사에서 약 50만 주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 요즘 외국인이 앞서 시작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21일 하루도 빠짐없이 연속 매수를 하는 모습과 그 양상이 좀 비슷한데요. 여러분 그것 아시나요?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확실한 하나하나의 실마리를 모아서 뭔가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비를 하는데 그것이 좀 더 확실하다면 우리의 예상은 더욱더 정확해질 것 아닙니까? 요즘 연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피델티에서도 새롭게 50만 주를 취득해서 약 5% 정도의 주식 보유를 한다는 공시를 통해서 우리는 쉽지는 않지만 이 회사에 뭔가 좀 투자에 있어서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사인을 시장에서의 사인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지분 보유가 대략 한 30% 정도 가까이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편의 영상이 제 유튜브 채널에 더해질수록 저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그 기업의 성장과 함께 높은 수익을 올리겠다는 기본 목표에 부합하도록 오늘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좀 궁색하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히 구독을 하지 않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아무런 광고 없이 좋은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신청 그리고 댓글이 저에게는 많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